안녕하세요. 네, 김용승 관사입니다. 자, 드디어 보세사 강의를 위한 저랑은 여러분들이 그 처음 시간이죠. 네, 그래서 1, 2, 3 과목을 쭉 배우고 오신 분들은 저 말고 뭐 다른 관사님한테 좀 잘 배우시고 오셨을 거라 제가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랑은 이제 4과목부터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4과목이랑 5과목 저랑 같이 나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1, 2, 3 과목은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1, 2, 3 과목은 이해를 좀 이렇게 하고 무난하게 암기를 하면 무난하게 대부분 이제 합격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이다 싶은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데 5과목 특히 5과목은 무난하게 이해하고 무난하게 암기할 수가 없는 과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5과목을 저희 책에서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그게 암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5과목의 그 암기 수준이 사실은 보통의 그런 수준보다 훨씬 뛰어넘습니다. 5과목의 암기 수준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5과목을 강의를 해드릴 때 여러분들한테 그에 맞게 과목에 맞춰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암기식도 따드리고요. 여러분들 그 암기하시기 좋게 그렇게 환경을 좀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일단 저랑 같이 4과목을 좀 재밌게 공부를 보실게요. 그래서 4과목도 말이죠. 그 암기를 해야 되는 정말 좀 재미없는 과목, 정말 좀 재미없는 그런 폭탄 그 파트가 좀 있습니다.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쪽에서 또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제 해법을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저를 좀 이렇게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고요. 네. 자, 이게 이제 어떤 사진이냐면 보세구역이라고 합니다. 보세구역. 1, 2, 3 과목을 배우고 오신 분들은 보세구역에 대해서 벌써 배우고 오셨을 겁니다. 네, 잘 가르쳐 주셨겠죠, 강사님이.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갈게요. 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있다면 대표적인 보세구역은 여기 인천항, 여기 이제 부산항 이런 쪽이죠. 그래서 인천항으로 물품이 만약에 들어왔다고 가정합시다. 네, 이 물품은 외국 물품입니다. 외국 물품. 그래서 태생이 외국이란 거예요. 이 물품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태어나면 뭐 이제 주민등록을 우리나라 동사무소에 하고 이러면 내국인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물품도 말이죠. 외국에서 제조 가공됐으면 외국 물품입니다. 그리고 이 외국 물품 말이죠.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입 통관 없이 사용하면은 안 돼요. 네, 그래서 수입 통관을 하고 관세를 납부해야 된다. 외국 물품은 원칙적으로 이게 수입 통관이 이루어지고 관세를 납부를 해야 내국 물품이 되죠. 내국 물품이 돼서 우리가 여기서 사용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외국 물품이 원칙적으로는 말이죠. 우리나라 쭉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서 쭉 우리나라의 이제 선을 그려보면 이 선 안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에 수입 통관이 되고 관세가 납부되어야 정상이죠. 하지만 관세행정 목적상 물품이 우리나라의 요 이제 보이지 않는 그 선을 딱 넘어가는 그 순간에 수입 통관하고 관세를 납부해야 되면 어떤 물건들은 뭐 한 차례 들어오고 두 차례 들어오고 세 차례 들어와서 이걸 한꺼번에 수입 신고하는 이게 더 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물건은 들어왔다가 금방 나가버리는 물품도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중개무역,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그냥 경유지로 하는 이런 무역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외국 물품이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수입 통관하고 바로 관세를 납부하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통관 목적상 보세구역이라는 데를 지정을 해놓습니다. 보세구역. 그래서 보세가 뭐냐? 세금을 보류했다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관세 납부를 보류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즉, 보세구역에 들어온 물품은 수입 통관을 아직 하지 않고 물품이 그 보세구역에 장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요제 항구 같은 경우에는 뭐 인천항인지 부산항인지는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는데 인천항 같습니다. 딱 보니까 부산항. 그래서 뭐 이제 부산에 계시는 분들은 뭐 이제 요런 풍경을 자주 보시기도 하고 그렇겠네요. 네, 어쨌든 간에 이 보세구역 가장 대표적으로 인천항과 부산항이 있죠. 뭐 인천공항, 김포공항 그런 데도 보세구역이 있습니다. 자, 넘어와서 보세구역 중에 대표적인 게 보세창고입니다. 보세창고. 그래서 지금 여기 다 보시면 엄청나게 넓죠.
거의 축구장 한 몇 개는 들어갈 것 같이 그렇게 넓습니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관사로 그 인천공항에 근무를 하고 있고, 예, 인천공항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엄청나게 큰 항공사 창고들이 줄지어 들어가 있어요. 줄지어 있어요. 줄지어. 그래서 여기 뭐 이제 위에서 본 겁니다. 항공답게, 공항답게 위에서 내려다봤다고 했을 때, 뭐 여기 이제 대한항공, 저기 그 뭐야, 한국공항 창고가 있고, 뭐 여기 뭐 스위스포트, 뭐 여기 아시아나, 이런 창고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공사 창고가 쭉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비행기가 여기 이렇게 정박을 이렇게 합니다. 비행기들이. 네. 못생겼다고 구박하지 마세요. 네. 어쨌든 비행기가 이렇게 정박을 해서 여기서 이제 물품을 내려서 이렇게 반입이 되겠죠. 물품이 반입되면 이 물품을 이제 수입 신고를 해야 돼요. 그렇죠? 네. 물품이 반입되면 수입 신고를 하고 이렇게 관세를 납부하고 내온 물품으로 바꿔야 물품을 이렇게 이제 뺄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이 여기 창고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창고가 어디냐? 보세창고. 보세창고. 네. 자, 그 다음에 보세공장입니다. 보세공장. 그래서 뭐 이제 보세공장은 세금을 보류한 채로 이 공장 안에서 물품을 제조, 가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 물품을 들어와서, 원재료가 들어와서 말이죠. 여기서 가공을 한 다음에 외국으로 나가면 여기서 제조 가공이 일어나는 데가 바로 보세 공장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보세하게 되면 일단 원칙적으로 보세 창고를 먼저 기억을 해 주십니다. 그건 상당히 좋아요. 보세 창고를 먼저 제일 순위로 기억을 해 주시는데 보세 구역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겠다라는 것도 1+1으로 좀 챙겨두시면 되겠네요. 보세 판매장, 1+1+1 계속 나오죠. 보세 판매장, 보세 판매장이 뭐냐? 여러분들 그 면세점, 여러분들이 그 익히 아시는 면세점입니다. 그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거의 이제 대부분 남성분들인데요. 여성분들도 이제 듣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 여성분들의 대부분은 면세점 하시면은 아주 그냥 이렇게 나의 그 고향이 제2의 고향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남자분들도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 그래서 보세 판매장은 한마디로 이제 듀티프리 면세점이 되겠다. 자, 보세구역의 의의입니다. 그래서 보세구역이란 제가 그 쭉 이제 설명드린 내용들이 글로 써져 있는 거죠. 외국 물품을 보세 상태, 수입신고 수리 전에서 관세 등의 제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보세 창고에서 창고 보관, 뭐 전시 판매, 건설, 가공하도록 허용을 해준다. 라는 것이 보세구역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자율관리 보세구역과 보세사입니다. 그래서 보세구역은 원칙적으로 이제 세관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당연히 세관에서 관리를 하겠죠. 이렇게 그 통관 정책적인 목적으로 설정하는 게 바로 보세구역이다 보니까 세관, 세관 여기에 위치하는 관이 뭡니까? 관. 옛날에는 관을 뭐 관아, 뭐 관가 이렇게 해서 관아나 관가에는 뭐 사또도 있고 이방도 있고 이랬죠. 그게 이제 관이죠, 관. 그래서 세관이라고 한다면 우리 정부기관을 말이죠. 정부기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세무서 혹시 세무서 들어보신 분들 계시겠죠? 세무서는 국세. 우리 뭐 국세. 그러니까 내국에서 우리가 납부해야 되는 뭐 이제 소득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징수하는 데가 세무서죠. 세무서. 하지만 세관은 어디냐면 관세. 관세를 징수하는 데가 세관이에요. 그래서 세관에서 보세구역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자율관리한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자세하게 배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자율관리 보세구역은 그 운영인이 자율적으로 화물 반출입과 보관 등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세관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율관리 보세구역에서는 그러한 이제 신용도가 있는 운영인이 자율적으로 해야 되고 중요한 말이 여기 나오죠. 보세사 채용이 필수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세사 자격증을 따시고 이제 창고나 보세 창고나 이런 데 취직을 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이 만약에 이제 자율관리 보세구역이다라고 하는데 된다면 보세사 채용이 상당히 필수로 되겠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의 어떤 직업적인 어떤 그 바운더리 이런 것들이 여기 나오는 거죠. 법적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자격증이 되시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사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 과거에는 말이죠. 공무원들이 했어요. 그래서 일반직 공무원 5년 이상의 경력이나 이제 보세화물 관리 업무 경력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 일반적인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이렇게 불합리한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응시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겠다.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공무원 경력이 없다라고 하시게 된다면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이렇게 보세사를 공부할 수 있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4과목은 요런 순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챕터 1이 자율관리제도, 챕터 2가 자유무역지역제도, 챕터 3가 관세반년 법규 위반 및 처분, 나머지가 예상 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제가 말씀드린 자율관리제도, 자율관리보세구역 이걸 배우실 거고요. 두 번째가 자유무역지역제도인데 이 자유무역지역은 또 이제 보세구역이랑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유사하긴 유사합니다. 유사하긴 유사합니다만 자유무역지역은 보세구역과는 차별화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가서 배우실 겁니다. 그 다음에 관세 관련 법규 위반 및 처분이다 라고 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수입 통관, 수입 신고 없이 물건을 가져왔다. 외국에서. 수입 신고 없이 그냥 주머니에 넣고 밀반입했다라고 하게 된다면 어떠한 벌을 받을까요? 라는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는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외국 여행 좀 많이 나갔다 들어와 보신 분들, 외국에서 물건을 사고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자진납세해야죠. 자진납세. 그래서 이 자진납세를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대부분 잘 하셨을 거라 제가 믿습니다. 대부분 잘 하셨을 거라 제가 믿어요. 네.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내가 혹시나 밀수입 이런 걸 좀 해보셨다라고 한 분들은 이 여기 챕터 3 여기에 가서 이 내용을 배우시면서 상당히 나는 운이 좋구나. 상당히 나는 운이 좋구나. 내가 그 전생에 좀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었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느끼시게 될 겁니다. 여기서. 뭐 징역도 나오고 별게 다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챕터 1이 이제 자율관리제도 해서 이 자율관리제도 안에서 또 어떻게 쪼개지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관리제도 안에는 이제 자율관리 보세구역 제도 이걸 이제 배우시고요. 그 다음이 보세사 제도를 배우십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보세사 제도. 그 다음에 법규 수행 능력 평가 제도라는 게 있어요. 가서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부터 자율관리 보세구역 제도부터 들어와 보시도록 하죠. 자, 자율관리 보세구역 제도는 말이죠. 첫 번째는 지정 요건. 지정 요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율관리 보세구역의 지정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요건들을 배우시고 그다음에 그 자율관리 보세구역 지정 받으려는 어떠한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절차 생략 등의 혜택. 절차 생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보세구역이라고 한다면 세관에서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어요. 뭘 하나 하더라도 세관에 보고해야 되고 신고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자율관리 보세구역으로 지정되면 절차가 생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율관리 보세구역으로 지정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 노력을 하는 일환, 그 하나의 일환이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보세사를 뽑는다. 그 보세구역 운영이 말이죠. 보세사를 채용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세 자격증을 따고 보세구역에 취직할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세관관리. 그래서 자율관리 보세구역도 말이죠. 한번 지정을 받았다고 해서 이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세관에서 이 자율관리 보세구역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거를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배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자, 자율관리 보세구역의 지정 요건을 한번 보실게요. 일단 자율관리 보세구역은 일반 자율관리 보세구역이랑 우수 자율관리 보세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일반 자율관리 보세구역보다는 이게 더 지정받기 어렵고 그만큼 더 혜택도 큽니다. 그래서 일반 자율관리 보세구역은 보세사를 채용해야 된다. 정말 중요하죠. 보세사를 채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전산 시스템을 구비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관세사로 보세 창구 같은 데를 가보게 되면 이제 보세사들이 말이죠. 딱 그 이제 앞에서 본 거예요. 앞에서. 이게 뭐겠습니까? 컴퓨터 모니터죠. 컴퓨터 모니터. 그리고 보세사들이 여기서 이제 이게 머리입니다. 이거. 이게 머리고 컴퓨터 모니터를 이제 뚫어져라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손. 그래서 컴퓨터 모니터를 이렇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가서 이 사람을 좀 제가 잘 알거든요. 그래서 아저씨, 이거 어떤 부탁 좀 합시다. 이렇게 하면 이 아저씨가 귀찮은 듯이 이렇게 해주시고 이런 식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전산 시스템을 구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보세사 업무는 대부분 이 전산 시스템과
여러분들이 그 씨름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전산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겠습니까? 뭐 이제 화물의 물동량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그러한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보세사가 사실은 그 블루칼라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이게 사무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산 시스템으로 모든 것들을 이제 처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우수 자율관리 보세구역이에요. 우수 자율관리 보세구역. 그래서 보세사를 채용해야 되고 전산 시스템을 구비해야 한다는 것은 일반이랑 똑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일치하는 것이다. 요거는 일반이랑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다음에 종합인증 우수업체 AEO. 요게 우리 5과목에서 배우십니다. 5과목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처음 부분에 5과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상당한 그 경고를 상당히 제가 경고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의 약간 긴장도를 올려주는 그런 말을 제가 했죠. 그래서 AEO 5과목에 있습니다. 저랑 같이 배우실 거고요. 그다음에 수출 신고 금액이 50% 이상이고 시스템이 갖춰진 보세 공장. 그래서 여기서 수출 신고 금액이 50% 이상이다. 요 말은 상당히 수출에 상당히 어드밴티지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외화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수출을 열심히 하면 우리나라가 외화를 벌어들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외화를 많이 가져다주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보세 공장입니다. 보세 공장. 그래서 보세 공장에서 원재료로 뚝딱뚝딱 제조 가공을 해서 물품을 그거를 이제 외국으로 팔면 외국으로 이제 납품을 하게 되면 이러한 보세 공장이 이제 자율관리 보세구역으로 지정될 그런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지정 요건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보세사 채용. 보세사 채용. 자, 그 다음에 지정 신청부터 취소를 한번 보시죠. 자, 지정 신청 같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보세사 등록증을 첨부해서 제출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특허 기간인데요. 이 특허 기간이 어떤 특허 기간을 말하냐면 보세구역 특허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특허 보세구역이라고 저희 그 1과목부터 3과목까지 배우시고 오시면서 특허 보세구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보세구역은 특허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특허 기간. 그래서 이 특허 기간만큼 그것을 지정 기간으로 하죠. 자율관리 보세구역도 특허 보세구역의 특허 기간을 그 지정 기간으로 해서 그 일치를 시킵니다. 일치를 시켜요. 그 다음에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만약에 갱신을 해야 된다면 갱신을 신청해야 되고 세관장은 만료 2개월 전까지 그런 절차들을 통지해야 됩니다. 통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운영인이 말이죠. 신청은 1개월 전까지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해주고 그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세관장이 해라라고 통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이제 만료일이다라고 하게 된다면 요 1개월 전까지는 요 안에 갱신 신청을 해줘야 되고 요 안에 갱신 신청을 해줘야 되고요. 세관장은 만료 2개월 전까지 이러한 사실을 통지해줘야 됩니다. 통지해줘서 요만큼의 어떤 그 여유기간을 잡고 갱신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정 취소 사유. 요거는 책을 보실게요. 책을. 자, 지정 취소 사유가 어디 나오냐면 이제 책을 보시게 되면 챕터 1. 그 다음에 1번 자율관리 보세구역 제도. 개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율관리 보세구역 개요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 그 자율관리 보세구역 제도 개요 거기 그 책에 보시면 파랑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마지막 부분에 파랑색으로 돼 있는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세관 공무원의 감독 기능을 최소화하고 보세구역 운영인이 직접 수출 화물 반출입 보관을 자율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로서 정부의 직접 통제 관리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과 똑같죠? 자, 넘어가서 자율관리 보세구역 지정, 그 괄호목차 2번 자율관리 보세구역의 지정. 제가 그 설명해드린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2번 지정 신청 및 요건 검토 승인.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뭐 보세사를 채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특허 기간을 지정 기간으로 한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요게 그 2015년, 17년, 16년 기출문제 상당히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지정 갱신 3번. 그것도 이제 기출문제인데 지정 갱신 요 부분도 제가 여기서 설명드린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지정 취소 보실게요. 4번 지정 취소.
자, 취소 사유 보실게요. 세관장은 다음의 경우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해당 보세구역 운영인 등에게 통보해야 된다라고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지정 취소 사유들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예, 그러니까 지정 취소 사유가 어떤 사유겠어요? 세관에서 봤을 때 이 보세구역 운영인이 자율관리를 못하는 상황이죠. 예, 믿고 맡겨놨더니 자율관리를 못해요. 예, 이런 상황을 말합니다. 뭐냐면 장치 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인이나 그 사용인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 시설의 미비 등으로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세사가 다른 자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보세사가 해고 또는 취업 정지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자율관리 보세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다 읽어보시면 뭐 그렇게 어렵게 이해가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가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문제는. 요걸 외우시는 게 문제예요. 외우시는 게 문제. 그래서 제가 제 강의는 말이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외우시라고 제가 암기식을 따드립니다. 암기식을 따드려요. 그래서 여기는 자본 특업해요. 암기식입니다. 자본 특업해요. 네. 우리가 그 보세사를 따서 직업을 가지면 우리의 자본, 우리의 자본이 특별히 업한다. 우리의 자본은 특별히 업한다. 이래서 보세사를 따는 거죠. 네. 자본 특업해요. 그래서 자가 뭐냐면 첫 번째 자금 능력, 자금 능력, 본인이나 그 사용인의 본인, 본. 특이 뭐냐면 그 시설의 미비 등으로 특허 보세구역의 설치 목적. 여기가 특. 그 다음에 업은 보세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그 다음에 해는 뭐냐면 보세사가 해고 또는 취업정지. 여기 해고죠. 그 다음에 요는 뭐냐면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요입니다. 요. 그래서 암기식으로 좀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이거 시험 문제의 단골입니다. 단골.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실게요. 지정 취소 시 10일 전까지 의견 청취 예정일을 지정해서 통지를 하고 운영인 등은 의견 지술 또는 제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지정을 취소하게 된다면 일단은 10일 전까지는 의견을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보세구역 운영인한테 자율관리 보세구역을 취소해 버린다는 것은 운영인한테는 상당히 너무나 뼈아픈 이런 일이기 때문에 10일 전까지는 의견을 청취해서 어떤 이제 청문회처럼 한번 이렇게 자신의 어떤 억울함을 피력할 이런 이제 기회는 준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런 이제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자율관리 보세구역의 관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절차 생략의 어떤 이제 혜택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혜택. 자, 그래서 지정 요건 여러 가지 지정 요건들 뭐 보세사를 채용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 전산 시스템을 구비하고 이런 요건들을 충족을 해서 자율관리 보세구역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혜택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혜택이든. 어떤 혜택인지 한번 보실게요. 자, 지금 일반 자율관리 보세구역 요만큼, 우수 자율관리 보세구역 요만큼이 아니라 지금 일반이 요만큼, 우수는 요만큼이에요. 그래서 일반은 요만큼, 우수는 요만큼이다. 자, 한번 보실게요. 일반은 반입 반출 시 세관 공무원의 참여 이런 것들을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물품을 반입 반출할 때 원래는 세관 공무원이 참여를 해야 되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자율관리 보세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절차를 생략해주고 내국 물품 반출입할 때 원래는 신고해야 돼요. 이거를 또 이제 면제해주고 생략해주고. 그 다음 뭐 참고적으로 여기서 내국 물품이라 한다면 내국 물품이 뭐죠? 태생이 우리 한국, 태생이 우리 국내에서 생산된 그런 물품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인천 쪽에 보세구역이 있다면, 인천 쪽에 보세구역이 있다면 외국에서 이렇게 들어온 물품은 뭘까요? 이건 외국 물품이죠. 외국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건 외국 물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건 이건 당연히 이제 내국 물품.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물품, 내국 물품을 반출입할 때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이것도 이제 면제해주거나 생략해주고, 그 다음에 특정 물품 보수작업 신청 승인 절차 생략. 그래서 보수작업이라 하면 그 보세구역 안에서 뭐 어떤 해체라든가 재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수작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원래 하려면 신청하거나 승인받아야 되는데 이런 절차도 생략해주네요. 그 다음에 재고조사 및 보고 의무를 완화해주고요. 분기별 1회에서 연 1회로 완화해줍니다. 분기가 뭐죠? 6개월마다. 3개월마다. 3개월마다. 반기가 6개월이고 분기가 이제 3개월이죠. 분기별 1회에서 연 1회로 완화한다. 그 다음에 보세구역 운영 상황의 점검 생략.
그 다음에 BL을 분할 합병하려는 경우 장치물품의 수입 신고 전에 확인 신청 절차를 생략한다. 예. 그래서 BL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실 겁니다. 나중에 이 BL을 분할하거나 합병하는 경우가 있어요. BL이 뭐냐? 간단하게만 설명해드리면 이 외국 물품 보세구역에 장치되는 요 이제 물품의 운송 서류라는 게 있습니다. Bill of Lading이라고 하는데요. 이 물품에 대한 어떤 자세한 명세, 그러니까 이 물품이 어떤 몇 카톤이냐, 카톤수, 중량이 뭐냐, 킬로그램, 그 다음에 어떤 이제 품명이 뭐냐, 물품의 품명이 뭐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재된 이런 서류가 BL입니다. BL. 그래서 이 BL이 어떤 그 관세 부과 목적, 세관 보세구역 관리 목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이 BL을 분할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 BL이 만약에 뭐 분할한다고 하게 되면 100kg짜리 BL을 뭐 50대 50으로 나눈다, 50kg 50kg 이렇게 나눈다. 합병은 뭐냐면 100kg짜리 BL과 뭐 다시 50kg짜리 BL을 합쳐서 150kg로 만든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때 이제 수입 신고 전 확인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걸 생략한다. 그 다음에 우수 자율관리 보세구역 여기에 이제 추가해서 일반에 추가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세공장 사용 전 사용 신고를 공휴일 또는 야간 종료일 다음 날까지 사용 신고할 수 있고,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공장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요 안에서 이제 뚝딱뚝딱 물품을 만들어서 외국으로 뭐 수출을 하거나 기타 뭐 우리나라 다시 내륙으로 들어오거나 물품을 만드는 보세공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보세공장. 이 보세공장에서는 이제 원재료를 갖고 물품을 만들겠죠. 이 원재료가 말이죠. 외국 물품 이런 원재료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재료를 쓸 때 사용 신고라는 걸 해요. 그래서 물품을 만들기 전에 이 이제 원재료가 창고에 보관돼 있다가 생산 라인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사용 신고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용 신고를 공휴일 또는 야간 종료일 다음 날까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원래는 그 사용 신고가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그 사용 신고를 조금 늦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늦게. 다른 보세 공장에서 일시 보세 작업을 할 때 그 장소가 자율관리 보세 공장인 경우 보세 운송 등의 절차를 생략한다. 또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 보세구역을 좀 이렇게 넓게 볼게요. 이렇게 보세구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공장 A가 있고 여기 보세공장 B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A 보세공장에서 이제 작업을 신나게 하다가 잠깐 B로 갔다가 잠깐 돌아오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A에서 원래는 100% 다 해야 되는데 한 10% 정도 공정을 B에서 해야 되는 이런 경우. 그래서 다른 보세 공장에서 일시 보세 작업을 한다 합니다. 다른 보세 작업에서 일시 보세 작업을 할 때 지금 이렇게 이동하고 이렇게 이동하는 이 절차가 이제 운송 절차상 보세 운송이라고 하면 보세 운송. 외국 물품을 관세 부과가 관세 부과가 되기 전 관세 부과를 보류시킨 상태에서 외국 물품인 채로 그냥 이렇게 운송하는 이 절차를 보세 운송이라고 해요. 보세 운송 이 절차를 생략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혜택들을 줘요. 그래서 절차 생략 혜택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래서 시험 문제 단골 출제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절차 생략을 지금 쭉 여러분들이 배우셨는데요. 절차 생략 등의 정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자율관리 보세구역이 말이죠. 제대로 운영이 된다. 발을 정. 그래서 제대로 운영이 된다 하게 된다면 계속 절차를 생략해 줍니다. 계속 절차를 생략을 해주는데 만약에 이게 아니다. 부정하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절차 생략 등의 정지.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걸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유가 뭐냐? 보세사가 해고 또는 취업 정지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불가한 때는 보세사 채용 시까지. 그다음에 운영인 등이 1년에 3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 기간으로 이런 절차 생략 등을 정지해 줍니다. 절차 생략 등을 정지해 줘요. 그래서 이제 자율관리 보세구역의 절차 생략 등이 정지되면
자율관리 보세구역의 그 효과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그 보세구역 운영인한테는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보세사가 상당히 그 성실하고 이런 사람으로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경고 처분 이런 것들도 받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세사 채용 시까지랑 1개월 이내 이런 거 바꿔서 문제가 굉장히 출제가 잘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뭐 보세사 채용 시까지인데 3개월 이내 여기는 뭐 1년 이내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바꿔서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기억을 해두셔야겠고. 자, 그 다음에 운영인의 의무를 봅시다. 네, 그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인은 말이죠. 이렇게 혜택들을 계속 받으려면 의무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의무들이냐. 이 보세사 고유 업무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보세사를 상주 근무시켜야 돼요. 업무가 있을 땐 상주 근무를 시켜야 됩니다. 뭐 이제 보세사 거기서 락구락구 침대 놓고 거기서 이제 씻고 자고 먹고 자고 이렇게 시키라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악덕사장이고요. 보세사를 상주 근무시켜야 된다. 업무가 있을 때는 말이죠. 업무가 있을 때는. 그 다음에 보세사 업무 불가 시 2개월 이내에 다른 보세사를 채용시켜야 된다. 그리고 세관공무원 협조, 물품 반출입 기록 관리 이런 이제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되는데 제가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 외우기 힘들기 때문에 또 이제 암기식 또 암기식도 만들어 왔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암기식 있으니까. 자, 제가 아까 악덕 사장 말씀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세구역 운영인 입장에서 사장님 대표님 입장에서 그 보세사를 말이죠. 막 그렇게 못 살게 굴어요. 퇴근도 안 시켜주고, 네, 월급도 밀리고 이렇게 되면 보세사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런 업주이 개새. 네. 그만하겠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욕한 거 아닙니다. 업주이 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말이 이제 험했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외우셨죠? 이 자리에서 다 외워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뭐 이제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관 감독. 회계 연도 종료 후 3개월 경과 후 15일 이내에 자율점검표라는 거를 제출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자율관리 보세구역 말이죠. 자율점검표 요거를 제출을 해줌으로써 내가 그 보세구역을 잘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세관에다가 알려주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자율점검표 제출이고요. 그 다음에 자율점검표로 해당 연도 정기감사를 생략 가능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그런 혜택이에요. 정기감사가 있는데 자율점검표를 제출해주면 해당 연도에 정기감사를 생략도 가능하고 자율점검표 미제출 등의 경우에는 정기감사를 하고 그 경우엔 별도 감사반을 편성하고 7일 이내의 기간이다. 7일 이내의 기간이라고 합니다. 7일 이내의 기간을 설정하여 연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한다. 관세청 그 다음에 요 이제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주는 이런 절차입니다. 세관감독. 자, 여기까지 하고 자율관리 보세구역까지 쭉 이제 여러분들이랑 저랑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죠. 네, 아직까진 괜찮아요. 그래서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